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대학교 웹사이트나 아니면 컴퍼니 그런 웹사이트 보시면요, 그런 항상 DEI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쪽에 특혜를 주면 소수의 이제 그룹일지라도 다른 쪽에서 분명히 반별이 있을 거고, 그런 논리로 해서 Merit, Excellence, Intelligence가 우선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 Merit이냐, Diversity냐, 여기서 지금 이제 쟁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Hi, John입니다. 네, 여러분 Diversity라는 단어 아시죠? 다양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다양성이 당연히 중요시되는 사회인 만큼 단어 Diversity 굉장히 자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 Diversity가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거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트럼프 이제 정부에 따르면은 이 diversity, 어떻게 보면 소수의 민족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나름 좀 disadvantage 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는 불공평하다.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다. 역차별인 거죠. 그런 논리로 해서 DEI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DEI 대신 MEI, Merit, Excellence, Intelligence가 우선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름 DEI와 이제 MEI가 서로 싸우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DEI랑 MEI 왜 싸우는지, 각각 이제 뭐가 장점이 있고 도대체 어떤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이제 저희에게 더 이로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DEI를 좀 설명하기 전에요, 역사적인 좀 배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하루 밤을 새도 뭐 일주일 동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스페시픽한 example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된 것만 몇 개 제가 선별해서 어떻게 보면 링크 해가지고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DEI 컨셉은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1900년도 초에 이제 DEI라는 컨셉이 생겼는데요. 그게 생기기 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1800년도 한 중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1860년도 정도쯤에 이제 중반쯤에 끝났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이제 끝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아직도 그 후에도 각각 특히 남부에 있는 주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요. 굉장히 불쾌감이 있고 붕괴가 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메인이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fulfill할 수 있는 그런 labor이 필요했는데, 그게 메인이 흑인, 어떻게 보면은 노예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못하다 보니까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1800년도 후반에 이제 판례,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이제 하나 이제 생겼는데요. 콜 케이스가 생긴 거죠. 크게는 Plessy vs. Ferguson이라는 콜 케이스인데요. 이거의 중점은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separate but equal이라는 컨셉이 생겼어요. 이퀄은 하되 좀 분리시켜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어디 레스토랑을 가도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뭐 한쪽은 뭐 백인, 한쪽은 흑인 이렇게 나누라. 그래서 같은 공간을 최대한 쉐어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같은 서비스랑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은 공간을 섞지 마라. 그래서 separate but equal이라는 컨셉이 그 콜 케이스를 통해서 생겨났어요. 1800년도 후반에 그 컨셉이 계속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컨셉이 베이스가 돼서 만들어진 게 짐 크로스라는 이제 법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남부에서는, 그 다음에 아니면 레스토랑도 어떻게 보면 따로 가야 되고 white only, color only라는 그런 컨셉이 생겨서 separate 바리꼴이라는 그런 컨셉이 생겼습니다. To Kill a Mockingbird라는 유명한 나블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책도 짐 크로우 로를 이제 바탕을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 문학, 영화들이 이제 짐 크로우 로에 베이스온 돼가지고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Plessy vs. Ferguson이 된 후에 거슬러 올라가서 1951년 그때 이제 또 다른 콜 케이스가 이제 생겼습니다. 1951년에 이제 브라운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흑인 여자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아빠랑 손잡고 가는데, 그 초등학교는 이제
이제 백인들만 있는 이제 초등학교였어요.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컬러들만 가는 이제 당시 때 흑인들만 갈 수 있는 학교는 좀 멀었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백인만 있는 학교여서 이제 프린시퍼 교장 선생님이 너는 이제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올 수 없다라는 말 듣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붕괴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송을 이제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크게는 소송을 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인바우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이제 있던 곳이 이제 토피카, 캔서스라는 이제 주인데요. 미국 보면은 가장 중간에 이제 위치해 있는 주인데요. 토피카가 이제 주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부에 속해져 있는 주죠. 그래서 이제 캔서스 뿐만 아니고 다른 주 이제 버지니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클래스 이제 수를 했어요. 같이 이제 합쳐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만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굉장히 왔다 갔다 싸움을 하면서 결국엔 그 대법원에서 교육청, 토피카 시에 있는 그 교육청이 잘못했다. 이퀄한 건 맞는데 세퍼레이트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라 해서 그거가 어떻게 보면 판결이 메인이 시작을 해서 대부분 남부에 있는 학교들이 다 정책이 이제는 separate by equal 없앨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이제 행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완전히 폐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Brown vs. Board of Education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이제 많은 남부 학교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분리시키는 제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폐지하게 됩니다. 그 학교뿐만 아니고 레스토랑도 그렇고 퍼블릭 패실리티에서 나누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이 없어짐으로써 흑인이랑 어떻게 보면 백인이랑 같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학교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뭐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도미노의 이제 효과를 타서 1960년도에는 그런 인권 이제 특히 흑인에 대한 인권이 많이 좋아지고요. JFK 대통령 명령으로 됐고요. 1970년도에는 이제 여성들의 인권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0년도 80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게이 아니면 레즈비언 그런 권리도 좋아지고 점점점 사회가 소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리티의 rights에 대해서 많이 이제 프로그레시브해지고 아주 좋아지고 이제 있어서 이제 1900년도가 됩니다. 1900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런 diversity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diversity, minority rights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이 사회 어떻게 보면 뭐 교육단체에 다 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majority가 아니고 어떻게 minority도 많이 수용을 하게 되고 2000년도 초부터는 이제 대학교든 아니면 뭐 초등학교든 교육단체 혹은 회사의 DEI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을 꼭 쓰게끔 그래서 대학교 웹사이트나 아니면 컴퍼니 그런 웹사이트 보시면요 그런 항상 DEI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DEI를 굉장히 리스펙하고 value하고 차별을 안 둘 거다라는 거의 공식처럼 그렇게 많이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 DEI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이 DEI에 대해서 이제 나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그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대학교 이제 그 admissions 대학교 이제 입학할 때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그런 소수의 인종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3년 전에는 이제 그런 특혜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판결이 돼서 학교들이 이제는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고 이제 학생의 능력, qualification 어떻게 보면 메rit이죠. 메리트 베이스만 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점점 이제 생기고 있는 나름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DEI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있죠. 트럼프 정부에서 옹호하고 있는 MEI, Merit, Excellence, Intelligence. Merit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크게는 장점인데요. 라틴어로서 보면은 뭐 virtue도 있고 goodness, 뭔가 덕이죠. 굉장히 뭔가 하나 딱 꼬집기가 좀 힘든 단어입니다. Excellence는 어떻게 보면 뭐 최고, 뭐 완벽성 이런 걸 뜻하는 것 같고요. Intelligence는 이제 뇌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남 이런 건데 merit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merit-based 뭐 scholarship도 있고 크게는 장점이 이제 메인이 된 건데요. 다양성이 아니고 이 merit이냐 diversity냐 여기서 지금 이제 쟁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왕이라는 그런 스케일 AI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CEO 이제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MEI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회사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직원을 뽑을 때 나는 MEI만 본다. 나는 실력만 본다. 실력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미노 이펙트를 타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사회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다이버시티랑 어떻게 보면 장점 어떤 게 좀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학교 이제 입학을 할 때 이 학생을 메인이 배경을 먼저 보고 이제 이 학생의 퀄리피케이션을 정할지, 아니면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을 뽑을 때 이 캔디데이트이 어떻게 보면 장점만 볼 건지, 아니면 그 외의 거 다이버시티, 어떻게 보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 다이버시티를 강조가 된, 다이버시티가 우선시된 회사가 어떻게 보면 프로핏이 더 많이 이제 레베뉴 창출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런 회사의 분위기, 프로덕티비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수계 인종에게 무조건 특혜를 준다는 거는 실력을 물론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진 것보다 그런 갖고 태어난 그런 배경, 피부일 수도 있고 색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이다. 다이버시티가 나름 공평성, 에퀴리를 나름 이제 같이 내포를 하고 있지만 at the same time 사회는 다, 특히 미국에서 사회는 굉장히 다른 백그라운드, 다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특혜를 주면 소수계 민족이, 소수계 이제 그룹일지라도 다른 쪽에서 분명히 반별이 있을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평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관점은 여러분들의 차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MEI vs DEI, DEI vs MEI 제가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더 중요시 돼야 한다고 보실까요? 다이버시티, 다양성, 메리트, 장점. 물론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공평성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opportunity랑 똑같은 기회, 똑같은 권리,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 다이버시티가 그거에 합당한 이제 단어일지, 더 나아가서 DEI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니즈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일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추스!